자, 지난주에 이렇게 안 좋은 흐름 가운데서도 바닥을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,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음봉을 맞은 상황에서도 양봉으로 뽑아낸 산업이 있습니다. 제가 비중을 15% 정도 유지하고, 15% 아니구나, 더 되는구나. 수소차하고 자동차를 50%인데 자동차에서 5%를 뺐거든요. 그걸 대북주로 넘어가는 상태니까 수소차와 수소 결국은 비슷한 거라 제가 45%를 자동차하고 수소에 싣고 있습니다. 뭐 현대모비스가 그 대장이죠. 그 박람회 가서 봤을 때 현대모비스에서 그 사진을 제가 편집해 드릴 건데, 이동식 이제 수소차 충전소가 다음 달에 상용화가 된답니다. 그래서 성수동인가 어디다 놓고 이제 급속 충전을 해갖고 이제 급한 상황에 비상시에 충전을 해갖고 한 반 정도 충전해서 한 20대에서 25대 정도 할 수 있는 이동식 수소 충전차, 엄청 큰 트럭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뭐 수소 탱크는 뭐 현대 로템 뭐 이렇게 써 있고 회사 이름 써 있거든요. 사진 올릴게요.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상용화 되더라고요. 현대모비스는 이제 연료전지의 핵심이죠. 그리고 수소차 부품의 핵심입니다.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그 안에 뭐 금속 분리판을 설명 들어가서 보더라도 그 금속 분리판이 있는 그 스택이나 이거는 다 현대모비스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뭐 매출이랑 뭐 PBR 볼 것도 없죠. 얘네는 뭐 38만 원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갭상승해 갖고 바닥도 뭐 워낙 오른 게 없다 보니까 빠지기도 민망했는지 여기서 이제 바닥 따지 이런 거 좀 바닥 따지기라고 하죠. 25만 원에서 바닥 따지기를 잘하고 양봉으로 뽑아낸 것 같지만 2% 뽑은 거네. 되게 커 보이죠. 워낙 가격 변동폭이 없어서 지금 이 가격대면은 그냥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죠. 뭐 추가 매수하고 싶다? 그러면 자본이 좀 있으신 분들은 현대모비스가 나요. 뭐 물론 탄력은 그 밑에 것들이 낫지만 자본이 많으신 분들은 좀 지키는 거를 아무래도 공격 성향보다 수비도 좀 받쳐주는 걸 원하실 거거든요.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뭐 지금 가격 부담 없죠.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. 기관 외국인이 조금씩 담고 있고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막 쓸어 담고 있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반등폭이 세죠. 대신 빠질 때도 좀 과감하게 빠지죠.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 걱정 안 합니다. 그냥 대놓고 내가 몇 프로 갖고 있다 얘기하잖아요. 현대차 이것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비중을 많았었다가 줄였었다가 최근에 많이 늘렸었던 시점, 여기에서도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여기서 늘렸다가 대북주 때문에 좀 뺐다가, 그래도 여전히 제 포트에서는 수소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45%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반등이 세죠.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분야가 이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남은 하반기와 내년에 자동차 부분이 제가 성장주기도 하지만 가치주의 영역에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쪽에 대한 투자는 그냥 과감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대장이지만 수익률은 당연히 기아차고, 그 밑에 현대위아, 원래도 현대위아하고 현대오토에버가 상승 시에는 좀 셌거든요. 그러니까 반등 시에도 빠질 때도 많이 빠지만 반등할 때는 과감하게 하죠. 현대오토에버. 조금 스릴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오토웨어하고 현대위아,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수소 운송 같은 거지만 저는 뭐 현대글로비스보다 뭐 현대모비스 이쪽이 난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제가 그 중급 대장, 행동대장 같은 3인방을 얘기했었죠. 뭐 SL, 뭐 LED 램프 같은 거, 얘도 반등 되게 세게 하죠.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가 이거 한번 볼까? 화신이 뭐하는 회사인가? 그냥 제품 보는 게 낫겠다 해서. 근데 홈페이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. 너무 동사무소 같잖아요. 친환경 전기차 부품, 뭐 고효율 연비를 위한 뭐 기능성 부품, 친환경 경량 알루미늄, 뭐 전기차 부품, 뭐 이런 거, 뭐 이런 거. 근데 이거 너무 옛날 거다.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 홈페이지 리뉴얼 때문에 홈페이지 관계자분들을 좀 만나고 다니는데,
여기는 좀 바꿔야 됩니다. 돈 좀 투자하지. 그리고 이제 뭐 한국단자 같은 거 커넥터 이런 거 전장 부품이나 전장 부품에 그리고 전기차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? 예전에 비해서 전장 부품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. 3대장 중에 SL 훨씬 많이 갔는데 한국단자가 좀 덜 갔죠. 그러면은 SL하고 화신은 눌림목을 이용하라. 눌림목은 이렇게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빠질 때 이 밑에 뭐 3만원에서 32,000원 사이에 매수. 여기서 따라붙기에는 매물이 많잖아요. 이 매물을 소화하고 넘어가려면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줘야 되죠. 근데 개인 매물이 좀 많이 나와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다 팔아버리니까 SL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은 팔 때가 아닌데, 아니면은 얘네들도 반대매매 나왔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반대매매가 생각보다 조금 나왔다라는 거지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장중에도 보면 9시에서 9시 반쯤에 한번 빠졌다가 쭉 끌어올리고, 중간에 한번 빠졌다 쭉 끌어올리고, 마지막에 빠졌다 쭉 끌어올리고, 뭐 스탁론, 뭐 CFD 계좌 여러 가지 반대매매들 나온 거를 외국인하고 기관 이런 애들이 좀 먹은 겁니다. 이런 3대장들이 있었고, 그 외에 뭐 작은 애들 뭐 성우하이텍, 그리고 추세가 제일 셌던 3기, 그리고 뭐 만도는 별로 안 보지만 있으니까 만도 전부 바닥에서 반등을 세게 했죠. 금요일날 음봉을 맞은 상황에서도. 그리고 뭐 DRC 이런 애들도 부담 없이, 하지만 안전하게 요 위에 요 4개, 요 4개. 엉뚱한 거 보고 있었구나.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흥도 안 나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네. 요 위에 4종목 위주로 안전하게 보시고, 그리고 2개를 섞고 싶다 하면 요 위에서 하나, 그리고 요 3개, 요 3개 SL 한국단자 화신 요 정도까지가 딱 좋습니다. 그 외에는 변동폭이 너무 심하니까 좀 약간 트레이딩이 가능한 분들의 영역입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그린 뉴딜에 대한 게 많이 나오고, 가보니까 수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. 아마 그 엑스포의 영향으로 뭐 EM 코리아라든지 이렇게 급등해서 시작을 했겠죠, 마지막 날. 하지만 이런 음봉을 맞았습니다. 오, 뭐 화끈하네. 지금 뭐 한 달치를 하루에 그냥 올랐다가 하루에 또 뺐습니다. 이렇게 변동폭이 심하다라는 거는 이 안에서 수급 교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. 그러니까 수소차의 밸류 체인들 있죠. EM 코리아 같은 경우는 수전의 방식으로 하는 충전 회사에서, 충전소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회사가 EM 코리아. 그럼 유니크, 뭐 이 JNK 같은 경우는 추출기, 수소 추출기. 이 넥소도 이번에 가서 타서 보니까 안에가 너무 이쁘더라고. 밑에 이렇게 수소 탱크는 볼 수 없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수소 탱크가 이렇게 뒷자리 의자 밑에 바닥에 있더라고요. 좀 무섭긴 하네, 그러고 보니까. 기왕이면은 이 위에 세종공업, 이 금속 분리판, 그 포스코 자회사도 금속 분리판을 한다라고 하지만 딱 보니까 거기는 이제 넥소나 이게 자동차용보다 두산 퓨어셀에 납품을 해갖고 그 수소 드론 거기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하더라고요. 이렇게 그러면서 현대모비스에 이제 뭐 납품을 할 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현대모비스에서 그 차량용으로는 아직 허가가 안 난 거죠. 지금은 이제 현대제철, 세종공업, 그리고 삼보모터스가 두드리고 있고요. 포스코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죠. 그 외에 뭐 동아화성, 게스킷하고, 그리고 동아퓨어셀은 어디 안 하나? 한번 보고 싶은데, 어차피 뭐 다음 주에 S퓨어셀 있으니까 가서 이제 건물용, 가정용 그쪽에 대한 연료전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따오면 되니까요. 한번 다음 주에는 좀 내가 좋아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네. 윌링스도 되게 궁금했는데 질문할 게 좀 많네. 그러니까 수소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대, 기아, 모비스, 현대, 위아 요 안에서 그 외에 확장하려면 세종공업, 동아화성, 그리고 연료전지 쪽으로는 비나텍 잘 빠지지도 않아요. 이게 좀 박스권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조금 가졌다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
그리고 뭐 상하 프론테크. 그러니까 일진아이솔루스를 방문을 했는데 일진아이솔루스에서도 이게 수소 탱크가 뭐 당연히 타입 4로 들어가죠. 타입 4로 해서 탄소 나노튜브로 안내를 하고 밖에를 보니까 이게 좀 무슨 아라미드 뭐라고 해요? 뭐 다른 뭐 용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영상에 있고 그 수소 탱크가 일진아이솔루스랑 저는 NK만 하는 줄 알았는데 현대 아니 코롱 인더스트리에도 했었고요. 하나솔루션에서도 이제 지분 투자한 회사에서 그 수소 탱크를 하는데 이제 넥소에 들어가는 게 일진아이솔루스다 보니까 수소 탱크가 그쪽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 상용차나 아니면 수소 그 선박용이나 운송용으로는 하나솔루션의 수소 탱크가 그 내구성도 더 좋고 그리고 수명도 좀 길고 그리고 퀄리티가 높다고 하나솔루션 회사에서 얘기하더라고요.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. 그러면 이제 그 일반 차량용은 일진아이솔루스 그리고 이제 수송용이나 상용차 쪽으로는 아무래도 하나솔루션이 또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수소 그리고 또 탄소 배출권 ETF 안에도 분명히 포함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ETF가 앞으로 계속 생기는데 그럼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면에서 하나솔루션이 내년에 뭐 작년처럼 또 한 번의 히트 주식이 되지 않을까. 물론 수소에 포함이 됐기 때문입니다. 현대 로템도 수소 탱크를 하더라고요. 충전소용 수소 탱크. 너무 좀 재밌었습니다. 가서 보는데 이 회사도 이걸 하구나. 저 회사도 저걸 하는구나. NK가 1090원인 건 3시 40분에 퇴근을 하고 없기 때문이구나.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. 하나솔루션은 큐셀에서 이제 태양전지로 수전을 해갖고 에너지전. 그러니까 얘네는 태양광, 수소, 뭐 수전에 뭐 여러 가지 다 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모든 게 포함되는 기업입니다. 하나큐셀도 에너지 변환 비율이 그 효율이 몇 프로입니까? 그러니까 20%라고 하는데 저 위에 보니까 21점 몇 프로.